내가 살던 세상이 무너졌을 때 나는 겨우 13살이었다. 그날 아침에도 그는 매일 출근 전에 그랬던 것처럼 내 이마에 키스를 했다. 오늘도 잘해, 얘야. 그가 웃었고 나는 졸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남자인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는 것이 마지막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수학 수업 중간에 저는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마르고 화장도 더럽혀지지 않은 채 그곳에 계셨다.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녀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쓰러져 말없이 흐느꼈다. 그녀는 낯선 아이를 위로하는 것처럼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날 밤 계단을 웅크리고 올라가고 있을 때 어머니의 전화 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마치 칼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버림받는 것보다 과부가 되는 것이 더 쉬워요.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웃으며 말합니다. 적어도 나는 그 재산을 누구와도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이 다시 찢어지는 것은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전에 순진하게 무시했던 것들, 즉 어머니가 식사 때 아버지를 무시하는 방식, 아버지의 무정한 눈빛, 아버지가 늦게 퇴근할 때의 한숨을 분명히 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한때 그 집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 남은 것이라곤 차가운 껍데기뿐이었다.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버지를 잃은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상실의 순간에 나를 꼭 안아줬어야 할 어머니가 소유물과 이미지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저는 부모님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한 분은 운명에 의해, 한 분은 선택에 의해.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한때 아늑했던 집은 이상하게 추워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나에게 피터 페르난데스라는 새로운 남자를 소개해 주셨다. 그는 2명의 의붓자녀, 즉 12세의 아담과 11세의 조이스를 동반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손수 수리한 부엌에서 저녁을 먹으러 왔다. 엄마는 갑자기 장난기 많았고 아빠를 위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요리를 정교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나를 돌아보셨고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패티, 피터와 나는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될 것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쳤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너무 차갑게 일어났습니다. 나는 상의도 받지 않았고 내가 조이스와 방을 같이 써야 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으며 아담이 아버지의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지켜보지도 않았다. 나는 내 집에서 정리해고되었다. 아담과 조이스가 응석을 부리는 동안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이기적으로 굴지 마, 베티. 우리는 그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노력했지만 매일 저녁 혼자 밥을 먹으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된 것 같다. 고통을 겪을 때마다 나는 헬렌 이모에게로 돌아섰다. 나를 짐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할 존재로 보아준 유일한 분이었다. 그녀는 나를 팔로 껴안으며 속삭였다. 여보, 때때로 가족은 네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를 정말 사랑하는 곳이야. 그리고 만약 당신이 소위 말하는 가족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자. 패티는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으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깊은 트라우마 이후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는 소녀 베티와 계속 동행하고 싶다면 채널을 따라가세요.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댓글을 남겨주세요. 결혼 후 엄마와 피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내가 예상했던 대로는 아니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녀는 조이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돕고 아담을 축구장에 데려가고 가족 사진을 찍고 나의 완벽한 가족과 같은 캡션과 함께 온라인에 게시하는 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어때요? 나는 내 방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고 차갑고 조용한 음식도 먹었다. 내가 함께 소풍 가자고 하면 대답은 항상 베티, 너 지루할 거야. 게다가 네가 가면 누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겠어? 처음으로 나는 내가 속해야 할 삶에서 배제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했다.
제가 17살이던 그날 저녁, 모두가 저녁을 먹으면서 용기를 내어 엄마, 저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장학금을 받는 학교를 몇 군데 찾았어요.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머니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접시를 내려놓았다. 베티, 현실적이 되어야 해. 우린 아담과 조이스를 위해 저축해야 해. 알잖아. 조이스는 희죽희죽 웃었다. 애덤이 뭔가를 속삭였는데 그 말은 둘 다 웃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흐느끼며 헬렌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다만 부드럽게 말했다. 베티, 너는 꿈꿀 권리가 있어. 아무도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17세 된 소녀가 그처럼 냉담한 거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의만 베푸는 가정에서 어떻게 희망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베티가 굳건히 설 수 있게 해준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이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고 듣는 것에서 옵니다. 베티의 이야기가 감동을 받았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그녀의 상승 여정을 계속 따라가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가정에서 소외된 적이 있다면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내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어린 베티는 조용히 체념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내 두 발로 설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나는 헬렌 이모 집에 갔다. 따뜻하고 작은 부엌에서 파이 냄새와 향긋한 차 한 잔 냄새 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학에 가고 사업에 종사하고 아버지가 항상 신뢰하는 여성이 되는 것이다. 어느 날 어머니가 학비를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말하자 헬렌 이모는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이모에게 주셨어요.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베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을 열었다. 그것은 내 이름으로 된 저축계좌였고 대학 등록금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돈이 있었다. 그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와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나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그 어떤 말보다 깊다. 아무도 이 돈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것은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제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내 내면의 힘을 일깨웠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장학금을 신청하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또한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마음속에 그 믿음을 숨기는 법도 배웠다.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때때로 가족은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때로 당신이 꿈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당신을 위해 꿈을 기꺼이 간직해 줄 사람입니다. 베티의 여정을 팔로우하고 있다면 채널 구독을 클릭하여 그녀를 지원하세요. 댓글 섹션에서 감정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베티는 한 줄기 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3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불타는 결의와 도서관에서 백야를 느끼며 매 학기를 걸었다. 저는 학교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반에서 수석을 차지했고 장학금도 많이 받았고 비즈니스 동아리에도 가입했고 대기업에서 인턴십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엄마와 새로운 가족에게 잊혀진 어린 소녀가 아니라 내면의 힘으로 성장해가는 젊은 여성이다. 휴일마다 나는 헬렌 이모 곁에 간다. 그 작은 부엌에서 우리는 여전히 빵을 굽고 옛날 영화를 보며 바깥 세상이 더 이상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웃고 있었다. 그 작은 전통, 즉 세련되지 않았지만 사랑스러운 저녁 식사가 저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티, 너도 돌아가서 같이 치유해보는 게 어때?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인정한 적이 없을 때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미국 문화에서 우리는 독립을 소중히 여기지만 용서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 상처를 주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엄마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페이지는 아담과 조이스와 함께 휴가를 보내는 사진으로 가득 차 있으며 캡션에는 항상 가족 우선 또는 나의 멋진 아이들과 같은 진부한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진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자유롭게 발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같은 가족의 트라우마를 지켜보며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진정으로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드십시오. 명예학위를 받고 대학을 졸업한 나는 처음으로 어린 새처럼 광활한 하늘에 진정으로 날개를 펼쳤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발판을 찾아 헤매는 세상에서 저는 가족의 지지가 아니라 제 발과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저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저는 중견 마케팅 회사에서 첫 직장을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는 친척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이 인정받는 곳입니다. 근면, 기율 및 전략적 비전은 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패로부터 배우고 어려운 프로젝트에서 배우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업데이트합니다. 6년 후 저는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최고 개발 전략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저는 여전히 소박한 삶의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처음으로 내 아파트의 열쇠를 쥐었을 때 느꼈던 느낌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것은 내게 주어진 집도 아니고 기숙사도 아닌 내게 속한 공간이다. 그것은 밤을 지새우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파티를 거부하고 이른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큰 꿈을 꾼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올바른 곳에서 태어나지 못했다거나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비록 성공이 나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항상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며 종종 예상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 업무에 이메일을 보내던 중 인스타그램에서 엄마가 보낸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 13년 동안 한마의 질문도 없던 그녀는 갑자기 사과도 아니고 구원의 반지도 아닌 한마디의 말로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호화로운 생일 파티에 초대. 그 메시지는 발표로 쓰여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그 멋진 레스토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손에 전화기를 들고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분개하십시오. 해치다. 그리고 어쩐지 호기심이 많은 내가 그녀에게 어떤 기대를 걸기 때문이 아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가 한때 짐이라고 여겼던 소녀가 이제는 사랑이나 인정을 받지 못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여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저는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일주일의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헬렌 이모와 내가 매일 밤 차를 마시곤 했던 부엌 식탁에 앉아서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가 어떤 선물을 줄 것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여행사에서 보낸 확인서를 보여주었다. 20만 달러가 넘는 호화 휴가 여행, 호주로의 5성급 패키지, 1등석 항공료. 아줌마는 눈을 굴렸다. 정말 그걸 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눈은 더 이상 사랑받고 싶은 어린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 선물은 그녀가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긍정이다. 어린 시절 내내 묻혀있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심플하지 섬세한 샤넬 드레스를 입고 르블랑 레스토랑에 들어섰는데 이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치를 알기 위해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방은 조명과 가짜 웃음으로 반짝입니다. 그녀는 반짝이는 스팽글 드레스를 화려하게 입고 식탁 상석에 앉았고 피터, 아담, 조이스 그리고 내가 10년 넘게 못했던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아무도 일어나서 인사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마치 내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딸인 것처럼 매일 평가되었다. 선물을 개봉할 때 엄마는 향초부터 대형 스크린 TV까지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고
엄마의 반응은 마치 다이아몬드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작은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녀는 굳이 열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선물 상자를 다시 집어던지며 내 옷에 대해, 내가 타는 택시에 대해, 그리고 싸구려 선물에 대해 씁쓸하게 이야기했다. 방이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일어섰습니다. 반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긍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 작은 상자 안에는 그녀가 절대 건드리지 않을 $200짜리 휴가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했다. 자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고위 임원으로 돈 한 푼 없이 자립한 사람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식당을 나왔다. 포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기 위해서입니다.